정부가 보장하는 수익률 2배 상품 준비합시다. 요거는 요청이 있었어요. 어떤 요청이냐면 지난번에 국채 개인용 국채 판매가 이제 될 건데 올 6월에 그럼 어디서 판매하는지 어떻게 사는 건지 조금 부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게 나와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10년 만기 보유하면 44%, 그 다음에 20년 만기는 108%. 이건 예상이에요. 지금 현재로 했을 때 예상이고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뭐예요? 복리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있고 기존의 채권이랑 좀 다른 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후나 아니면은 좀 소액으로 아이들한테 좀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10년간 보유한 만기 수익 44%, 20년은 108%. 요번 달부터 국채 시대가 열립니다. 국채 개인 투자 시대가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을 해요. 1조 원 상당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일단 발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발행을 해 나갑니다. 이거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서 발행 중인 개인 투자용 국채고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합니다. 성격은 뭐예요? 저축성 성격입니다. 국가가 보장을 하는 거예요. 국채는 정부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야, 지금 돈이 얼마나 없어갖고 1조를 빌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해서 조금 이제 정부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큰 거죠.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는 것처럼 정부도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해당 국채를 구매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정부 돈을 빌린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준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요 상품입니다. 위험성은 없을까요? 국가가 망하면 이건 난립니다. 예. 그 주체가 날리면 국고잖아요. 국고채잖아요. 그 국고채 국가가 망하면 못 돌려받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아서 안 돼요. 그럼 안 사면 됩니다. 근데 나는 대한민국이 최소한 망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국고채. 그래서 표면금리가 낮죠. 표면금리가 높으면 뭐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트리플 B 아니면 정크 CCC 이런 것들은 막 금리 엄청 주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날라가 정크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로. 기재부가 국고채 그 중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1조 원 발행하고요. 누구나 전용 계좌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부터 구매 희망자는 6월 20일에 발행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 계좌 개설하면 돼요. 나 있어? 그럼 됐어요. 청약기간인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영업일 동안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17일까지 인당 한 개 계좌만 가능합니다. 주식 계좌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한 개만 돼요.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 최대 연간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배정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요. 초과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청약가액의 기준 금액까지 일괄 배정한 후에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 기준 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서 300에서 290만 원으로 내려가는 등 10만 원 단위로 이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건 두 가지예요. 10년물하고 20년물. 그래갖고 내가 10년을 투자할 돈이야, 20년물이야. 이렇게 기간과 용도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큰 돈 못 넣을 것 같아요. 막 너도 나도 몰리면은 나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나는 이 돈 없어도 돼 라고 할 정도의 담아 두으면은 내가 50세인데 70세에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수령을 해서 또 이제 괜찮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발행한도 초과하면 소액 청약부터 주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조건은 좋은데 많이는 못 받을 것 같고 당장 뭐 없으면 안 되는 돈들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넉넉하게 그냥 진짜 묻어둔다라고 진짜 이건 묻어둔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돈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일과 원금의 이자를 일관 수령하게 됩니다. 만기신까지 보유하게 되면 표면금리에다 가상금리에다 연봉금리 그래가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표면금리 발행 직전 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게 되는 건데 자 이거 그냥 예를 들어 드리면은 7월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 10만원 매입 시 6월 낙찰된 국고채 전체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장점은 뭐예요? 국가 보장, 원금 손실 위험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날 수도 있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기 보유 시 복리에다가 가상금리에다 분리과세까지 받아가지고 목돈 마련할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해지를 할 수 있겠죠. 10년에 50% 올라가면은 100만 원이 15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물가 상승률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상세가, 물론 이제 짜장면값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짜장면값 10년 동안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2014년도에 짜장면값이 결혼할 때였으니까 그때가 한 5, 6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8, 9천 원이니까 비슷하게 올라가네요. 한 5, 60% 올라가니까 딱 그 정도 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물가가 미치긴 했죠. 그래서 목돈 마련이 가능한데 매입 1년 뒤부터는, 이거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돈 필요한, 매입한 지 1년 뒤부터는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 환매 하더라도 원금 보장해줘요. 대신 표면금리에 따른 단리이자, 복리 안 돼요. 가상금리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은행이자 정도 받으면서 1년짜리 1년하고 이틀 있다가 이거 해지한다 그럼 뭐예요? 은행이자 정도 그냥 받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때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상속 유증, 강제 집행 외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누구 이름으로 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표면금리 3.5% 개인 투자형 국채 10년물 1,000만 원 매입한 뒤에 1년 뒤 매도하면 35만 원 이자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금 뗄 거 떼고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기 보유 시에는 100만 원, 10년 만기는 41만 1,000원이에요. 복리 가상금리 20년물은 한 99%, 지금 108%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세후 이제 떼면은 83%에서 한 90% 사이, 요 정도 지금 생각을 한다. 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99%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고 지금 108% 나오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예, 요거는 감안 한 2배 정도 준다. 지금 나오는 걸로는. 여기에다 가상금리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수익률은 더 높아지고, 6개월마다 이자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이거 쿠폰 받는 게 아니에요. 만기에 한 번에 이자를 한 방에 한 큐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 14%로 분리과세 세제 혜택,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은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뭐예요? 장점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돈이 묶여요. 기간적으로 좀 막연하죠. 20년 동안 이거 돈, 이거 쓰지도 못하고 이럴 수 있어요. 다만 기간은 긴데 1년 뒤에 중도 환매가 가능하고 단리이자 받을 수 있으니까 상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해요. 얘는 그거 못합니다. 채권 가격에 따른 매매 안 돼요. 그리고 연복리 4%, 누가 저런 거라니 주식하지,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또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매입을 제가 볼 땐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근데 이제 요거를 자녀 학자금 마련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40세부터 59세까지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매입을 하면 60세부터 79세까지는 10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를 대비해가지고 좀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50세에 20년물 5천만 원어치 일시 매입하면 70세 1억 원을 매입할 수 있고, 1억 원으로 수령할 수 있고, 자녀 0세부터 4세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각자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년 뒤, 20년 뒤 은퇴, 소득 공백, 혹은 애들 대입 학자금이나 애들 결혼 자금 보탬이 될 만한 거, 그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했다가 갑자기 결혼할 때 돈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국가에 부담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개인 투자 국채 1조 원 규모는 그렇게 국가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